그리고 저는 아까 제가 한 10년 정도 지금 됐거든요. 귀농한 지가. 근데 처음에 귀농해서 저도 이제 잘 모르니까 그 책을 2권 읽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상추 관련해서 이제 류근모 대표님이 쓰신 책하고 여기 앞에 계시는 윤선 박사님이 쓰신 해바라기 마케팅 불후의 명저를 제가 읽고 불후의 명작. 네, 불후의 명저. 최근에 찾아보니까 4세를 돌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아주 제가 처음에 그런 분 앞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름 좋은 계기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머지않아서 아주 훌륭한 분들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귀농을 했고요. 저 고향은 여기 순창이에요. 순창이고 좀 내리고 갈게요. 네. 10년 정도 됐고 저희 부모님은 여기서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그때도 이제 채소 농사를 하셨고, 근데 제가 처음부터 채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일을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다른 일을 막상 하려고 하니까 뭐 제가 경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하고 계시는 채소를 어떻게 좀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채소는 다 도매로 나가고 있었어요. 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채소 여기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가격과 우리가 직접 소비자로서 마트에서 사 먹을 때 가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심하게 많이 나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그런 궁금증이 먼저 있었고, 그런 것들을 한번 단계를 줄이면 소비자들하고 가까워지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는 채소를 도매가 아닌 직거래로만 판매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상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인터넷으로 판다, 택배로 판다라고 했을 때 제일 반대가 심했던 분이 저희 부모님이세요. 누가 상추를 인터넷으로 택배로 시켜 먹겠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사람들이 어디 있나를 저는 직접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는 경험이 없으니까 직접 무작정 채소를 가지고 길거리로 나갔어요. 길거리 사람 많은 그 아파트 단지 앞에 이런 간이 테이블을 펴놓고 제가 이런 거를 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을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당연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어쩌다 한 분이 지나가면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하나를 좀 구입하고 싶다, 정기적으로 드시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 광주까지 배달을 해드렸어요. 하나를 가지고 거리가 한 왕복 80km 정도 되는 거리를 상추 한 박스를 가지고 그분 집까지 갖다 드렸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이제 10년이 됐는데, 지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농장에서 나오는 모든 채소를 지금은 직거래만 하고 있고 다 택배로 고객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먼저는 이 채소를 누가 찾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먼저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길거리도 나가봤지만 그건 한계가 있었고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본 대표도 얘기했듯이 무작정 그 커뮤니티 대표에게 제가 연락을 취했죠. 연락을 취해가지고 나는 여기서 이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채소를 거기 모여있는 분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거기서 시작이 돼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객들하고 만날 때 이제 주제가 저는 이제 고객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고객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농산물이나 쉽게 사실은 구할 수가 있어요. 주변에서도 마트 가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우리 농장의 채소를 먹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그 가치를 좀 공유할 수 있는 노하우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농사 짓는 이런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주 SNS나 이런 쪽에 공유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채소를 키우고 있고
그런 채소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고 그 마트의 채소와 지금 우리 농장의 채소가 뭐가 다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내도 결국은 파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파느냐. 지금 채소 가격이 도매로 하면 키로에 4,000원 정도 하거든요. 뭐 평균으로 봤을 때 4,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비쌀 때는 뭐 4만 원까지 가고 쌀 때는 2,000원까지 하고 키로 1kg 기준으로. 근데 그러다 보면 농장들은 내가 이거 가격을 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그 도매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너무 이게 안정적인 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1kg에 18,000원으로 정해서 1년 내내 그렇게 꾸준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그 소비자들도 이런 가격 오르내림에 신경 쓰지 않고 꾸준히 채소를 구입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고객분들과 소통하는 방법은 요즘은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뭐 여러 가지 결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쉬운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꼭 그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럴수록 뭔가 제품으로만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 고객과 내가 인간적인 관계를 맺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원시적인 방법인데 문자로 주문을 받고 있어요. 문자로. 그러면 그분들은 직접 문자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부득이하게 제품에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채소가 자라질 않아요. 생각보다 한겨울에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지금 좀 배송이 지연될 것 같다, 이런 저의 부분들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분들도 충분히 그걸 이해하고 기다려주시고, 그러니까 그 고객들과 그런 문자 한 번 주고받는 게 통화나 이게 더 좋긴 하겠죠. 근데 일일이 통화할 수는 없으니까 문자로 주고받는 게 그분들하고 고객들을 충성 고객으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과 고객과 인간관계로 상품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고 그분과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쓰고 있는 거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는 선결제를 유도하거든요. 그래서 채소를 만약에 드시면은 그때그때 사 드시는 분도 있지만 선결제, 예를 들어서 뭐 10개를 미리 주문을 해주세요. 요즘 착한 선결제 이런 거 코로나 때문에 유행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그런 방법을 썼던 게, 그러면 그분들은 미리 한 번에 결제를 해놓고 본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 그 채소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가족이나 누구한테든 그거를 보내줄 수 있는 거고, 저는 채소를 주문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 유지하면서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적으로 농장을 좀 이렇게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객분들과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클레임이나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1대1로 하기 때문에 어디 쇼핑몰에 올려서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파는 게 아니고 한 분 한 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클레임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회, 그런 한번 위기 실예로 어떤 분이 채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 저는 그냥 무조건 다시 보내드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택배가 예를 들어 잘못해서 하루 이틀 늦게 와도 그럼 저는 그냥 다시 보내드려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아, 이 농장은 채소 하나만큼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신뢰를 심어주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뭐 만 얼마 손해는 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분은 거의 제 경험에 의하면 계속 재구매 되고요. 또 그 분이 주변에 이렇게 소개를 많이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상대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저에게 큰 도움을 줄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인연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칠 예로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좀 채소를 싸게 사고 싶고 그런 뉘앙스로 이제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내가 뭐 누구한테 몇 명 소개시켜줄 테니까 좀 싸게 해달라.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자주 접하다 보면 좀 제가 불친절하게 응대하거나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한 분 한 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어떤 파급력을 갖고 있는 분인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어떤 분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주변 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네 그렇게 하세요 하고 그분의 약간의 요구를 드려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파워 블로거였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매출은 2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누군지 모르는 그 한 분 한 분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응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농업할 때 이제 저는 이제 제 경험에 의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직거래를 할 때 농장에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처음에 의욕이 너무 좋아서 과잉 친절을 베풀어요. 하나 줘도 되는 걸 2개를 주고 막 그런 거 있죠. 뭐 너무 오버해 소비자들한테. 그러면 그게 소비자들은 그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어. 근데 처음에 너무 욕심에 그렇게 너무 많은 호의를 베풀어 버리면 나중에 그게 오히려 저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안 좋은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죠. 네, 그런 것들도 있고. 어떤 상품들이 잘 나가요? 쌈채소 하다 보면? 채소는 지금 저희는 20가지 정도 채소를 기르고 있는데요. 보통은 쌈채소로 알고 있죠. 근데 저는 처음에 고객분들한테 이게 쌈채소라고만 한정해서 채소를 이렇게 팔지 않았거든요. 홍보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쌈채소라고 하면 싸먹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네. 갇히게 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모듬 채소라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채소는 샐러드도 해서 드실 수 있는 거고 주스로도 해서 드실 수 있는 거고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드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도 뭔가 그냥 쌈채소 하면 그냥 일반 야채 같은 느낌인데 좀 그렇게 샐러드 채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직거래를 하면 일반적인 것보다 좀 특별한 걸 많이 원할 텐데 소비자들이 네. 모듬 채소 중에서 어떤가요? 좀 이렇게 작물 같이 할 때 보면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이 어떤 예를 들어 K를 좋아한다. 그럼 K를 많이 주세요. 아니면 뭐 매운맛 나는 겨자를 싫어한다. 그럼 겨자를 빼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아까 그렇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요구 하나하나를 맞춰주다 보면 저는 한 가지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요구를 다 받아들이다 보면 예를 들어 뭐 100명이다 그러면 100개의 상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표준화된 거를 꼭 만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걸 꼭 공지해서 소비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고 하지만 거기서 이제 내가 여건이 된다면 그분들의 요구를 조금씩 반영을 해준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오히려 감동을 받겠죠. 당연한 게 아니고 내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된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케이는 안 된다. 무조건 잘 된, 요구를 다 들어주면 나중에 일하는데 많이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직거래 하다 보면 하는 농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겨울하고 여름이잖아요. 네. 택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직거래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택배거든요. 택배인데 이제 생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아이스박스에 이제 냉매제를 넣어서 보내드리는데 처음에는 이제 일반 아이스팩 같은 걸 얼려가지고 그냥 보내드렸어요. 근데 요즘 아시다시피 쓰레기나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런 냉매 아이스팩을 쓰진 않고 생수를 얼려가지고 그 생수를 안에다 넣어드리거든요. 그러면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뾱뾱이라고 하죠. 뭐 그런 걸로 좀 이렇게 한기를 막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대표님 아까 말씀 중에 수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요가 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대표님 한 달 생산량과 그리고 직거래 고객 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쌈채소를 몇 평을 재배를 해서 어떤 품종을 하면 1년 예상 매출액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농장을 800평 하고 있거든요. 800평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큰 규모는 아니고 800평에서 하루에 한 40kg에서 50kg 정도 생산이 돼요. 이게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직거래로 보내기 때문에 많은 양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전엔 저희가 그것보다 더 많았어요. 1200평 정도 됐는데 저는 농장의 규모를 줄였고요. 왜냐면 힘들어요, 너무. 그걸 다 관리할 수가 없고 그렇게 많은 채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800평이라는 규모로 좀 줄였고 대신 가격을 좀 높게 받는 그런 방법을 취했고 매출은 해마다 한 15%씩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15%씩 정도 하고 있고 올해 예상 매출액은 한 1억 3천 정도 될 것 같아요. 1억 3천만 원 정도. 그러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 한 70% 정도, 30% 정도는 이제 뭐 택배비, 뭐 이거 나머지 정도는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드릴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은 뭐였냐면 신중하게 이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길이다. 그리고 다만 그런데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밖에서 도시에서 치열하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삶의 질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